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테세와 고어헤드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테세 네덜란드 1부 18위 패무승 패패입니다. 전반적으로 빈약한 수비를 공격이 메우는 식의 운영을 잘 시도하는 유형입니다. 다만 올 시즌에는 박스 안에서의 슈팅 비중만 높지 공격에서의 스탯은 모두 리그 최하위 수준입니다. 따라서 팀의 밸런스가 나아질래야 나아질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특히 고어헤드가 보여주는 직선적인 공세의 효율이 한 수 위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비테세의 전방이 크게 밝은 상황은 아닙니다. 고어헤드 네덜란드 1부 6위 패패패 승무입니다. 보여주는 퍼포먼스는 스텝보다 더 좋은 팀입니다. 공격은 기대 득점보다 좋은 모습이고 수비도 기대 실점보다 실점을 줄이고 있습니다. 물론 박스 내에서 경합 능력이 좋은 편은 아니라고 하나 비테세의 공격은 박스 안 슈팅 비중이 리그 내 가장 높다는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 거품이라고 볼 수 있는 상태입니다. 공격에서의 효율이라는 면에서 비테세가 너무 좋지 못한 것이 결국 발목을 잡을 듯합니다. 박스 내 슈팅 비중이 가장 높다는 것 이외에는 크게 두각을 드러내는 요소가 적고 공격력이 떨어지면 수비 난조라는 단점이 비테세의 발목을 잡을 것이 유력할 것입니다. 고어헤드가 승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은 알크마르와 페예노르트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크마르 네덜란드 1부 4위 무패무무무입니다. 두 팀의 명성이나 전력은 비슷하다고 보는 인상이 짙지만 사실 페예노르트를 상대로는 최근 전적이나 최종 전적이나 모두 크게 밀립니다. 하위 전력을 상대로야 자신들이 하프 스페이스를 장악할 수 있는 편이나 강호들을 만나면 오히려 주도권은 상대의 차지가 됩니다. 실제로 올 시즌 측면으로 빌드업이 흘러버리는 경우가 잦아서 이 경우에는 파블리디스의 개인 기량에 기대야 하는 양상입니다. 페예노르트 네덜란드 1부 2위 패무승 승무입니다. 알크마르를 상대로는 특유의 압박이 잘 통하는 분위기입니다. 압박으로 상대를 묶어서 돌파 이외에는 다른 선택지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플레이에서 공을 탈취하면서 경기를 컨트롤하는 식으로 재미를 보고 있습니다. 물론 알카마르를 상대로는 공을 측면으로 돌려서 화력을 반감시키는 것도 기대할 수 있고 자신들이 주도권을 잡으면 중앙과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하는 것도 수월할 것입니다. 중원 장악이라는 면모에서 페예노르트가 알크마르를 잘 상대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측면으로 공을 유도해서 화력도 반감시킬 수 있고 자신들이 하프 스페이스 공략을 하는 작업을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알크마르가 이 때문에 3위 이상 강호들에게는 전패를 당하고 있기도 합니다. 페예노르트가 승리를 거둘 경기가 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위트레흐트와 볼렌담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트레흐트 네덜란드 1부 13위 패무무무무입니다. 득점력 기복은 있는 편입니다. 올 시즌 중앙 장악에서 기복을 보이는 편이라 예년만큼의 득점 퍼포먼스는 잘 안 나오는 중입니다. 그래도 볼렌담이 보여주는 것보다는 중원에서의 힘이 유지되는 편이고 이 경우에는 컵에서 보여준 다득점 능력을 잘 보여주는 편입니다. 애초에 볼렌담의 정교함을 신뢰하기도 어려워 위트레흐트가 적은 골로도 무언가를 만들어낼 소지는 충분할 것입니다. 볼렌담 네덜란드 1부 17위 무승패 무패입니다. 늘 라인이 뒤로 밀려버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 플레이가 최근 보여주는 실점 억제에 도움이 되는 면모가 없지는 않지만 중앙 장악력 부족은 볼렌담의 빌드업이 롱볼로만 제한되는 결과로 나타나는 양상입니다. 올 시즌 엑셀시오르와 함께 경기당 가장 많은 롱볼을 시도하는 팀입니다. 정교함에서는 사실상 최하위 티어입니다. 위트레흐트가 중앙 장악이나 득점력에서는 기복이 있지만 볼렌담과의 경기에서는 나을 것입니다. 중앙을 위트레흐트가 잡으면 다득점을 기록하는 경기도 제법 있는 편이고 볼렌담의 공격을 롱볼로만 제한해서 화력을 상당히 하락시키는 퍼포먼스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트레흐트의 우세를 점치는 것이 옳겠습니다. 다음은 미들즈브러와 선더랜드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들즈브러 잉글랜드 2부 12 패승승 무패입니다. 속공 상황에서 강한 편입니다. 라인을 내린 상황에서의 수비는 첼시나 빌라 같은 EPL 팀들도 어려워하는 모습이었고 본인들도 공간을 넓게 쓰는 상황에서 공격력이 좀 더 터지는 편입니다. 다행히 선더랜드가 홈 원정을 가리지 않고 라인과 점유를 높이려고 하는 편이라 미들즈브러가 상성상 괜찮은 상대고 최근 전적도 3승 1무 1패로 좋은 편입니다. 선더랜드 잉글랜드 2부 7위 승패패패승입니다. 클라케와 다른 선수들의 득점력 차이가 심합니다. 클라케야 13골을 넣으면서 주포 역할을 잘해주는 편이나 그 아래 순위의 선수 중 가장 좋은 득점 수치는 4골 정도입니다. 결국 선더랜드의 득점 기복은 클라케가 막히면 다른 선수들이 이 공백을 메우기는 어렵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3연패의 사슬도 당시 기간 동안 한 골에 그친 공격력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일단 속공 상황에서 미들즈브러가 꽤 강한 편인데 선더랜드가 라인을 높이면서 공격적으로 하는 편이라 상성 면에서는 괜찮은 상태입니다.
미들즈브러 입장에서는 상대 주포인 클라케만 제어하면 선더랜드의 공격을 점유 하나로만 제한하면서 언더 2.5 양상의 승리를 건져올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미들즈브러가 신승하는 시나리오를 그려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볼프스부르크와 호펜하임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프스부르크 독일 1부 11위 패승무무무입니다. 두 팀의 대진에서는 서로의 장점이 잘 드러나는 편이었습니다. 물론 볼프스부르크가 홈에서 호펜하임 상대로 2연승을 기록하고 있기는 한데 역습에 능한 볼프스부르크가 호펜하임에게 주도권을 주는 경우가 잦아서 호펜하임도 극단적인 공격 전형으로 볼프스부르크의 수비를 공략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작게 나오는 편이었습니다. 호펜하임 독일 1부 8위 무페페페무입니다. 극단적으로 공격적인 플레이로 전방과 이선에 힘을 꽉 주는 것을 추구합니다. 다만 전방에서의 압박이 풀리는 상황이나 역습 대비 상황에서는 늘 난조가 있을 수밖에 없는 포메이션 구성입니다. 이 두 팀의 경기가 2.5 기준으로 오버가 나온 패턴이 2019년 이후로 이어지고 있는 이유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원정에서 되려 성적이 좋은 시기도 있었는데 역습에 능한 메넨글라트바흐나 아우크스부르크 같은 팀에게 덜미를 잡히는 등 이 명제도 최근에는 통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두 팀이 서로 만나면 각 팀의 장점을 철저하게 발휘하면서 난전 양상이 짙었습니다. 홈에서 볼프스부르크가 강해서 승리는 홈팀에게 약간이나마 높을 수 있지만 늘 다득점 상황에서는 변수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승무패나 핸디캡이 1순위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오버 3.5를 1순위로 추천하는 편이 좋을 것입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혼자 분석하고 계신가요? 이슬TV 스포츠 정보방에서는 실시간 스포츠 커넥션을 통한 소통하는 관리 시스템으로 확실한 수익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 입장 조건은 없으며 일반인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배당 흐름 분석, 모든 경기 라인업과 결장자, 마지막으로 분석 모델링을 통한 최종 조합픽까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들면 둘러보시고 나가셔도 됩니다. 혼자 하면 단기간으로 수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함께하면 장기간으로 꾸준한 수익이 가능합니다. 정보방 무료 참여하시고 꾸준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 합시다.